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기존 화학항암제 효과도 떨어져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폐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8.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면역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개발되면서 말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님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올해 초 발표된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니까 폐암은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 5년 상대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우선 국내 폐암의 현황 그리고 5년 상대 생존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한 해 28,628명이 폐암을 진단받아서 위, 갑상선암에 이어서 폐암 발병률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반면 한 해 18,574명이 폐암으로 사망해서 암 사망률 1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예. 통계학적으로 30분 안에 한 명씩 폐암으로 사망하는 셈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5년 상대 생존율도 설명해 주시죠. 예, 5년 상대 생존율은 일반인과 비교해서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로서요. 일반적으로 장기 생존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에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2.4%로 갑상선, 전립선, 유방암 등 5년 상대 생존율이 90%를 상회하는 다른 암종하고 비교하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독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국내 폐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4기 전이성 폐암 환자로 진단받게 됩니다. 네. 이 4기 전이성 폐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8.9%. 이것은 4기 전이성 폐암 환자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5년 내에 사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폐암의 사망률은 이게 높은 것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암이 먼 곳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치료의 옵션이 역시 제한적인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치료 옵션도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말기 폐암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폐암을 진단받게 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대개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네.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없는 나머지 60% 경우는 항암 화학요법, 기존의 요법 또는 3세대 항암 치료제로 불리우는 면역 항암제, 다시 말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암은 4기, 그러니까 말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단 후에 첫 번째 항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4기 말기 폐암 환자 3명 중 1명이 첫 번째 치료 후에 2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되었을 때 진행하는 치료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치료를 포기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첫 치료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환자의 나이, 생활 수행 능력, 동반 질환, 신장 기능, 간 기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변이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던 3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면역 항암제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항암제잖아요. 예, 예.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겁니까? 예, 그 우리 몸에 이 면역 세포가 존재하죠. 예. 요새 뭐 많이들 하는데 이 T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암 세포에서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면역 세포의 수용체인 PD-1과 결합을 해서 면역 세포가 더 이상 암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면역 회피 현상이라고 말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암 세포가 공격을 안 받기 때문에 증식을 하게 돼서 병이 진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면역 항암제는 암 세포와 면역 세포의 결합을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다시 기운을 차려서 스스로 암 세포를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서 이상 반응이 적고요. 환자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면역력이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제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말기 폐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그럼요. 이 현재 면역항암제 1차 치료는 이미 가이드라인,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4기 전이성 폐암의 표준 치료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종양내과 의료진들은 전 세계 폐암 치료의 가이드라인격인 미국의 국가종합암 네트워크 NCCN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예.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는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모두 면역항암제와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의 병용 또는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으로 첫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가 표준 치료인 셈이죠. 네, 이 면역항암제 치료가 널리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치료가 이 말기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좀 설명드리죠. 매년 여러 이 세계 학회에서 폐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작년 말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는 4기, 그러니까 말기 폐암 환자로서 첫 치료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네. 이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 약 80%를 차지하고요. 소세포 폐암 약 20%로 나뉘어지는데 비소세포 폐암은 다시 비편평상피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이 해당 연구는 전이성 4기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이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를 1차로 치료했을 때 네. 기존의 항암화학요법만을 치료한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3년 생존율이 모두 2배 이상 연장되는 우월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이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보였던 환자 중에 약 한 80%가 4년 동안을 추적을 했는데 이 4년 추적 기간 동안에 생존했기 때문에 장기 생존을 한다. 일단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하게 되면 4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80%나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 전이성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약 8.9% 정도인 걸 고려하면 매우 획기적인 연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면역항암제 사용 이전에는 표적이 없는 환자군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치료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환자들이 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면역항암 치료를 맞으면서 삶의 질이 유지되니까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폐암 환자의 장기 생존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면역항암제로 이 폐암 환자를 치료해 보셨을 텐데 결과가 좋았나요? 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는 표적항암제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서 삶의 질 유지되면서 반응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값이 비싼 면역항암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 전에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 이 폐암 환자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만약 말기 폐암 환자라면 구분 없이 모두 이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PD-L1이라는 발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한 그 생체 표지자가 중요하지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1차 치료에서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면역항암제가 허가를 또 확장했다고요? 예, 이 면역항암제는 대개 폐암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에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1차 치료제로서는 아직까지 이 가격의 문제 때문에 네.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병용요법을 확장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그림의 떡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보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자에게 접근성이 강화가 돼서 1차 치료제로서도 이런 면역 항암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높은 효과와 안전성까지 입증됐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맞습니다. 지적인데요. 예, 예. 폐암 환자들을 위해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폐암이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전체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흡연력이 없는 여성의 폐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평소에 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폐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또 가장 흔한 증상은 감기 때처럼 호흡곤란이나 기침, 혈담, 체중 감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있어서 대다수가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병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2019년부터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진 대상은 30감년 동안 이 흡연력을 가진 장기간의 흡연력 환자, 그다음에 54세에서 74세 고령 환자 중에서 이 고위험군 환자라면 잊어버리지 말고 폐암에 대한 저설량 가슴 CT를 검진 방법으로 찍는 것이 추천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폐암을 진단받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생존까지도 이렇게 면역 치료제가 나오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주치의를 전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폐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